예, 신주호입니다. 2008년 연초에 법제처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 시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 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죠. 예. 처장님. 그 당시에는 그때는 처장이 아니셨죠? 예, 예. 그래도 알고 계시죠, 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국민 불편 법령, 예, 예.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또 하셨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간에 이제 이 한 3년여에 걸쳐서 이 작업을 쭉 해오셨단 말이에요. 예. 명분이야, 여러 가지 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사회 구현, 이런 측면에서, 법령을 정비한다. 개폐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이런 명분이었고요. 또 이 사업을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 3월에는 그 법제도 선진화 담당관실 또 이제 신설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적을 살펴보니까요. 2008년 이후 도합 8차례에 걸쳐서 450건의 개폐 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는데 예. 이 450건 중에서 258건만 개선 완료가 됐고 예. 153건의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 나머지가 이제 38건인데 예. 이 38건은 담당 부처가 수용하기 힘들다라는 의사를 제시함으로써 예. 이게 무야 돼버린 이런 경우인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이 국무회의에 보고될 때 이미 어느 정도 그 담당 부처와 이 협의 내지 또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보고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인데 38건의 경우에 부처가 수용 불가 이렇게 했다는데 예. 이게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안을 담당 부처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이게 쉽게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무회의 보고할 때는 예. 부처가 합의가 다 돼서 예. 바로 이제 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발굴은 했지만 부처가 수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끝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라기보다는 중장기 검토 과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분류해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부처하고 저희들이 재협의도 앞으로 가능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저희들이 또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과제로서. 그럼 사장님 지금 38건 중에 네네. 그 수용 불가로 된 38건 중에 중장기 추진 과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기로 한 게 얼마고 예. 이 폐기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38건 중에는. 이 통계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상 폐기라기보다는 그냥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분류. 그런데 우리 사실 다 아는 얘기지만 무슨 공문서 작성할 때 신중 검토하면 이거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는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자고 있다면은 사실상 폐기된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답하시는 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38건 중에 몇 건 정도가 사실상 폐기된 거고 나머지가 중장기 검토를 요하는 거다 이런 게 분류가 됩니까? 요거를 여건님께서 좀 허락해 주신다면요. 이 38건에 대한 지금 리스트업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된 건 없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금 추진 현황은 지금 파악해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심하게 좀 분리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좀 드리는 게. 그다음에 국민불편 법령 개폐센터 언제 설치하셨죠? 이거는 이 정부 출범 당시에 했죠. 이석인 처장 때. 이석인 처장 때.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을 했죠? 지금 이 개폐 작업에? 단순한 국민 의견 수렴이었습니까? 아니, 의견 수렴과 부처와 협의와 국무회의에 대한 보고와 사후 집행에 대한 점검까지 일괄 모든 거를 다 일종의
저 프로젝트를 위한 TFT 그렇습니다. TF입니다. 특별 TF. 예. 예. 또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예. 국민불편법령 개폐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작년에 저희들이 법제도 선진화 담당관실을 일단 직제상에 신설할 거를 행안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예. 금년 3월달에 이제 법제도 선진화 담당관실을 추가로 신설을 한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법제도 선진화가 이 개념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개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국민불편법령 개법 사업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하나 좀 묻겠습니다. 그 법제연구원 말이죠. 예. 이게 89년에 이제 연구원법이 제정이 돼서 90년도에 이제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뭐 법제연구원뿐만 아니라 정부 추천 연구기관들이 그 IMF 경제 위기 맞고 나서 이제 그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무총리실로 다 이관이 돼서 이제 통폐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총리실로 이관함으로써 예. 오히려 더 비효율이 증가된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법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법제처와의 업무적 연계가 예. 굉장히 중요한데 예, 예. 이게 이제 고리가 공식적으로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 그 오히려 저 법제처에서 예. 그 법제 현안에 대한 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도 예. 늦어지기도 하고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재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 이게 만약에 이런 연구원이 법제처 소속이었다면은 굳이 뭐 외부 로펌이나 이런데 저희가 위탁할 필요가 위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예. 아까 이제 이은재 의원님이 그 질문을 하셨길래 이제 예. 같이 연동해갖고 이제 묻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만 내버려둬야 되는 건지, 뭐, 처장님 보관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래서 지난 8월 22일 날 결산 심사 시에도 정가비 위원장님께서 이 점은 반드시 이 정부 하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때에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와 법제연구원의 직접적인 연계는 사실상 이제 끊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법제처에서 이은재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여러 가지 법제, 지금 국민불편 법령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전반적인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법제관의 인력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수행한다는 건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뭐 부여지책으로서 로펌도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제연구원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법제처소는 별도의 조사 연구 기능을 가진 직제를 신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를 법제처 소속으로 이관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합니까? 우선 그 법제연구원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법제연구원법 예, 개정, 법 개정. 법 개정이고 그다음에 제가 법이 지금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서가 있거든요. 경제인문 연구에 관련을 위한 그 새로운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되고 두 개의 법. 아시다시피 이게 법제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의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무위원회 측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법제처 산하기관으로 다시 조직을 개편하고 직접적인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통일부에서도 통일연구원에 대한 그 이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정무위원회 측에 좀 상당한 반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재 의원님.